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지금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극적이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변화에 대한 겁니다. 전기차 시장의 어떤 불안감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초 시장의 분위기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삼성증권의 이 신중한 커멘트는 당시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그 불안하고 초조한 투자 심리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다들 말 그대로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불안에 떨었던 걸까요? 배터리 사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엄청난 성장 스토리에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전 세계 판매량만 보면요. 괜찮아 보였어요. 특히 중국 시장이 무려 78%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전체 숫자를 아주 멋지게 이끌었죠. 유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19% 성장했으니까요. 물론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북미. 여기서 성장률이 고작 6%에 그치면서 둔화 조짐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런 불안감은 당연히 주가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초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 주가가 15% 넘게 빠질 동안 중국 경쟁사들은 5%도 채 빠지지 않았어요. 시장이 한국 기업들에 대해 얼마나 깊은 우려를 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판매량이 좀 줄었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훨씬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당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을 떠받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기둥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AMPC라고 불리는 미국의 보조금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94%가, 삼성 SDI는 87%가 이 보조금에서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책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미국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이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거의 삼중고였어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만든 전기차 값이 비싸져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위협, 한국산 소재에 대한 관세 폭탄,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엄청난 관세까지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복합적인 위기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들 배터리 산업 이제 힘든가 싶었겠죠.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여러 악재에 부딪히면서 전망이 어두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산업 전체가 너무 전기차라는 한 우물만 파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보통 ESS라고 부르는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 전력망에 연결하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 같은 건데요. 이 시장의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의 저 가파른 성장 곡선 보이시죠? 아니, 갑자기 웬 ESS냐고요? 그 배후에는 바로 AI가 있습니다. AI 혁명이요.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이런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ESS, 즉 배터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조금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보세요. 2030년까지 전 세계 ESS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2.5배나 커진다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리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이 바로 이 새로운 ESS 시장의 판을 전기차 시장과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ESS 시장은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중국의 동무대입니다.
가격이 싼 LFP 배터리를 앞세워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점유율은 6%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PFE, 금지된 외국 기관이라는 새로운 미국 규정인데요. 쉽게 말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특정 국가의 기업은 우리 보조금 못 받아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 특정 국가에 당연히 중국이 포함되죠. 여기서 이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ESS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의 무려 73%, 거의 4분의 3이 배터리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2026년부터 미국 땅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정부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냥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사업성이 제로가 되는 거죠. 사실상 중국산 출입금지라는 거대한 장벽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정책 변화가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배제된 거대한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나라 같은 비중국계 배터리 제조사들에게는 어쩌면 제2의 전성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시장을 한번 나란히 비교해 볼까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렇게 골칫거리였던 미국의 정책 리스크가 ESS 시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편만 들어와 하는 든든한 보호막, 즉 닫힌 정원이 되어주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모두 이미 미국 시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첨단 ESS 제품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터리 업계만의 얘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AI와 안보를 명분으로 핵심 기술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되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이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흥미롭게 지켜볼 일입니다.